예. 그러면 혁신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만약 네. 그걸 못 느끼셨으면 그거 자체로 사퇴해야 되고요. 네. 만약 지금 문제가 뭔지 파악했으면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나 아니면 용산의 당무 개입에 대해 가지고 당이 우선 완전하게 단절하겠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네. 당무와 선거에 개입하는 용산 인사는 영구 제명하겠다. 그게 혁신에서 나와야 될 워딩이라는 거죠. 첫 혁신안이 돼야죠. 내년 공천과 관련해서. 네, 그걸 지도부에 건의해가지고 지도부가 바로 그러면 의결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렇다. 용산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원이라면은 네. 누구든지 당무나 아니면은 선거에 개입하면은 영구 제명하겠다. 결국 그럼 내년 총선이 이제 공천의 문제인 건데 네. 자 그러면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영남 중진 서울 출마론. 그건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인유한 위원장이 들어와서 임명되자마자 저한테 정보로 들어온 게 정보. 꽤 신뢰 있는 사람이 얘기 좀 말이 뭐냐면 미션은 2개다. 영남의 3, 4선 중진들 서울로 올려보내거나 불출마시키기 1. 예. 2. 수도권의 경쟁력 없는 당협위원장 다 자르기. 이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반신반의했는데 잠깐. 그럼 그 미션이란 건 그 정보일 때는 누가 인유한 위원장에 그 미션을 줬다는 겁니까? 인유한 위원장은 임명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건 전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 두 가지가 미션이라고 해서 제가 설마 그렇게 할까 했는데 1이 맞았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도 맞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수도권의 경쟁력 없는 당협위원장을 잘라라. 근데 이게 현실인식상으로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예. 수도권에 예를 들어서 선거 2번, 3번, 4번 떨어진 사람들 막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19대 총선 이후로 계속 떨어지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갈수록 수도권 분위기가 나빠져서 그래요. 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남 나갔으면 지금 4선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수도권의 당협위원장들요. 지금 손대는 순간 아이고 감사합니다고 빠져나갈 사람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뭔가 김기현 대표도 영남 중진이니까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인유한 위원장에게 그 미션을 줬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실? 저는 모릅니다. 본인이 받아온 정보에 따르면. 아니 그렇잖아요. 미션이라고 하면 줄 사람이 대표 아니면 대통령실밖에 더 있겠어요? 자, 인유한 위원장이 처음에 취임해가지고 네. 그 혁신위원 인선을 얘기할 때 12명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상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인유한 위원장과 연이 없어 보이는 사람 많으니까. 예. 그래서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경진 의원은 나랑 20년 정도 알고 지내가지고 잘 알고 네. 나머지는 모른다. 네.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자 김경진 빼고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박성중은 절대 빼면 안 된다 그랬대요. 박성중 의원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박성중 모르잖아요 우선.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절대 빼면 안 된다고 회의에서 해가지고 관철시킨 건 뭡니까 그러면? 그러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혁신위에도? 아니 그 말만 표면적으로 그건 모르잖아. 네. 내가 처음 보는 대중적으로 인기도 없는 박성중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핏대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 이준석 대표 보기에는 지금 혁신위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에 내년 총선 공천 밑그림을 그리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남 중진 서울로 빼고 수도권 경쟁력 당협위원장 정리하면 빈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아 그렇죠. 김태현 변호사 눈을 크게 뜨면 보입니다. 크게 뜨면 보여요. 크게 뜨면 예. 다 보여요 그냥. 알겠습니다. 예. 그 영남 중진 서울 출마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예를 들면 인유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 김기현 대표하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 수도권으로 출마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기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김기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답은 없다거든요 지금. 저는 영남에 있는 분들이 올라온다고 수도권 당선될 가능성은 제로다. 그건 왜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대구에 가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대구에서 우리 비만 고향이라고 제가 지칭했던 의원님들 예. 서울 올라오면요 이분들을 모르면 간첩이 아니라 알면 간첩입니다.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알면 간첩인데 이렇게 진짜 비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그런 의정 활동을 해왔어요. 예, 근데 그게 뭐 영남 다른 지역에 다른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런 무리한 수를 두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남 중진들은 그대로 출마하는 게 맞다? 아니면 아예 더 나가서 불출마해야 된다? 출마하든 불출마하든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네. 지금 영남에 있는 지금 고양이 끌고 와가지고 여기 수도권에 풀어놓으면요. 네. 적응 못해서 밥도 못 먹어요 지금 여기 지금.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무슨 얘기예요? 아니 안에서 경선에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경선에서 붙든지 네. 저는 경선주의자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경선하면 영남의 중진들을
신인들이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영남. 거기에 따른 신인에게 유리한 경선 룰을 만들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네. 저는 지방선거 제가 공천해봤지만은 영남에 나가겠다는 신인들도 그렇게 신선하지도 않아요. 그래요? 네. 네. 우리 대표적으로 누구인지 얘기해 볼까요? 누구요? 장예찬. 왜 또 그래요? 아 장혜찬 저 청년 최고는 영남 출마합니까? 부산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아니 그래도 저 청년이잖아요. 신선해 보여요? 아이 그렇게 따지면 완전히 신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히 신선한 사람 찾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신선해요? 아이고 저한테 왜 묻습니까? 예, 잘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결국 그러면 그 얘기예요? 예를 영남 중진을 서울로 출마를 시켜도 그 빈자리에 누구를 채우느냐가 문제다? 아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나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 장예찬 최고원이 원래 수영구 나가고 싶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예? 예. 뭐 거기서 뭐 예를 들어 뭐 그게 좋은 대체인가요? 예를 들어 전봉민 의원 빠지고 예. 장예찬 최고위원 들어가면 신선해지나요? 아니 뭐 수영을 노리는 사람은 또 여러 사람 또 있으니까 비단 장혜찬 청년 최고. 아니 뭐 주진우 비서관이 간다 한들 그게 뭐 대단히 신선해지나요? 그러면 신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거 전 네. 기대하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당에서 연말에 총선을 앞두고 네. 이준석 전 대표에게 네. 전권을 줬다. 뭐 선대 뭐 선거 운동부터 총선까지 마음대로 하라. 정권을 줬다라고 하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있는 자들이었으면 지금 이렇게 왔겠습니까? 지금 가정적 상하고 제가. 지금 머릿속에는 그게 네. 안 되는 이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머릿속에는 이제는 당이 이기겠다 지겠다보다는 각자 면피해서 어떤 눈에 안 띄어가지고 그 컷오프 안 당하고 네. 내가 사는 길만 획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각자 자기만의 아름다운 조그만한 노화의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만의 노화의 방주. 나만의 네. 작고 소중한 노화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몇몇 세력들이 나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가정적 상황이잖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에 대한 전권을 쥔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줄 리가 없다 이 얘기인데 아, 당연하죠. 만약에 상상입니다. 그냥 정치적 상상. 네. 가진다고 하면 뭘부터 하겠냐고요. 아 그럼 총선 이기기 위해서 모든 수를 쓰겠죠.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영업 비밀 왜 얘기합니까 그거를? 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럼. 아니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예를 네. 들어 대선 때 제가 윤석열 대통령 시켰는데 안 했던 것도 많고 할 건 네.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내가 그런 걸 했을 때 우리가 죽어라는 아직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더 이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어차피 죽어가 더 무서운 거라는 거를 느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자 그럼 선거운동 말고 공천에 대해서는 뭐부터 하겠습니까?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요? 예. 영업 비밀입니다. 하나만 아니 공개합시다. 제가 뭐지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영업 비밀을 왜 얘기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준비는. 아니 준비가 아니라 상식이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뭔데요? 상식 네? 있는 사람이라면. 영업 그건 비밀이라니까. 비밀도 아니네. 상식 있는 사람 다 알고 있는 거면. 아 지금 정치권의 상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제가 차라리 민주당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신당 창당합니까? 예? 그거는 제가 100일 앞두고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12월 말에요?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네. 이제 그 지금 오늘이 총선이 한 162일인가 남았을 거예요. 예. 역산해 가지고 그 남은 숫자만큼이 아마 최대 의석 한 개 칠 겁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럼 빨리 변화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는 건가요?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천지개벽하시면은 예. 잘하면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하면 162석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내일은 161석이고 네. 일주일 된 150석이고 네. 2주 뒤엔 과반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연말은 너무 늦다는 얘기구나. 아 늦을 뿐만 아니라 근데 네.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말 이후에도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당 창당은요? 그거죠. 대통령의 변화와 연동이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당이라는 것이 무슨 지금 상황에서 추진된다 한들 예. 뭔가 반사적으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안 변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해면 강해질수록 신당의 욕구가 커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 신당 여론조사 보면 뭐 나오는 것들 많은데 저는 신경 쓰지 않는 게 문항에 따라서 완전 다르고요. 네. 그리고 묻는 시기에 따라서 다를 거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하면은 신당에 대한 여론은 꺾일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그럼 대통령의 변화와 본인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요게 이제 반비례 관계로 연동이 돼 있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도 되죠? 항상 그런 거 아닌가요? 신당이라고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